그러면 시작을 하자. 이번 테스트부터 먼저 풀이할게요. 4번하고 7번. 4번은 역학적 에너지 보죠. 주간 테스트 4번. 이거부터 할게요. 처음에 얘가 2kg짜리가 정지합니다. 0.8m. 그리고 내려온 물체가 A점을 지나서 B의 용철과 접촉한 후 B가 이렇게 있었는데 C까지 용철을 압축시키는 튕겨나왔다. C점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 압축된 지점이 C라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중력과 속도가 10이 나왔고, 그러면 첫 번째 A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하고 나왔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이거를 한번 달아보면 여기가 A점이니까 여기하고 역학적 에너지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고, 이 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있으니까 보존돼야 되니까 이거 같아야 되겠지. 그거 쓰면 MGH 뭐로 하니? 그러니까 얘가 지금 2kg C 0.8이니까 운동 에너지 16줄이네.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의 C에서 용철에 저장된 에너지는 하고 있는데 C점은 여기 최대로 압축됐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16줄이 나와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정지가 되니까 0이 됐으니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16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철에 저장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16줄이 되겠지, 니은. 그 다음에 디귿에 BC 사이의 길이는 하고 나왔으니까 이 16줄이 되는 2분의 1 KX의 제곱값이 16줄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K에다가 800 집어넣으면 X값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맞죠? 16줄 되는 K에다가 800 집어넣으면 X값 구할 수 있잖아. 그게 디귿입니다. 여기서 의문 되는 거 있어? 괜찮아, 물어봐. X가 20분의 1. 이러면 X가 20분의 1이냐고? 1이라고? 아, 네? 20분의 4 나오겠는데? 20분의 10? 이거 제곱이니까 16도 그거야. 그치? 요거! 그 다음 7번 문제 풀게. 7번은 내가 아리까리한데 이게 아마 수능 문제였을 거야. 평가원 아니면 수능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푸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7번은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도 내가 가르쳐 줄 건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 복잡해. 그래서 정석으로는 어떻게 풀고 그 다음에 좀 야매로 푸는 건 아니고 이 운동을 좀 이해하면 좀 쉽거든. 얘들아 이건 알아야 돼. 봐봐. 이 문제 주간 테스트 7번은 포인트가 뭐냐면 얘들아 일단 포인트가 그릴게요. 좀 얘가 처음에 정지라고 돼 있지. 그리고 B가 A가 B가 여기 속도가 V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봐봐. 질량 M짜리가 높이 H에서 낙하를 한다고 하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면 여기 역학적 에너지하고 여기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죠. 중력의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는 탄성력, 운동 에너지만 있죠. 이게 같아야 되지 얘들아.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될 거, 여기 mgh와 이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도가 v가 같으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이걸 왜 내가 굳이 왜 썼냐면 얘들아, 여기에서 출발을 했을 때 여기 바닥에 도달할 때 속력값은 질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값이야? 높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값이야. 운동 에너지는 달라지지만 운동 에너지는, 그런데 속력은 질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서 뭐가 안 나왔냐면 A, B가 질량이 같은지 다른지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제 속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해 갔니 얘들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가 여긴 지울게요. 오른쪽은 지우고, 요거 되게 많이 써먹을 거야. V는 루트 2gh. 언제? 정지일 때. 정지일 때 속력은 이렇게 루트 h에 비례합니다, 여러분들. 루트 h에. 속력은 정지 상태에서는 뭐에 비례한다? 루트 h에 비례한다는 거. 그럼 높이의 비가 1대2면 바닥에 도달해서 속도의 비 1대 루트 2 바로 나오죠, 얘들아? 그런 것들은 이제 계산 안 해도 바로바로 나와요. 자, 근데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어. 그리고 또 사진이 딱 찍혔어. t초라고 하자. 그런데 A가 어디 와 있냐면 여기 와 있어. 그리고 B는 여기 와 있어. 맞죠? 맞죠? 근데 거기 그림에 뭐라고 나왔냐면 A의 속력이 V래. 이렇게 있지 얘들아. 오케이? 자, B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지 얘들아.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같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으면 운동 에너지도 같아야 돼. 그래야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같으니까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B도 여기 도달의 속도가 몇이야? V가 된다는 거 알아야 돼.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면 B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B는 가만히 내비두면 A가 출발한 이 높이까지는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B는 정지가 돼요. 이해가니? 왜? 0에서 V로 왔지? 그럼 V 높이에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올라가고 정지가 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그림을 여기하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A가 이 지점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T라고 하면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는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가 아닙니다. T가 아니에요. 왜냐? 이 구간에 이동 거리값이 몇이라고 나왔어요? L이라고 나왔지 얘들아. 근데 이 구간은 이동 거리가 몇 L로 나왔어? 2L로 나왔지 얘들아. 질문이에요. 등가속도 운동하고 등가속도 운동한 겁니다,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할 때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했어? 시간분의 이동거리도 있지만 모두 있었니 얘들아? 등가속도 운동할 때만 써먹을 수가 있는 거. 2분의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도 써먹을 수가 있었었죠. 기억나세요? 그럼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은 몇이겠어? 0에서 V 됐으니까 2분의 1 V겠지 얘들아. 그러면 얘도 여기까지 가는데 속도가 V였는데 여기서 정지가 됐잖아. 그럼 이 구간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평균 속력은 몇이겠니? 똑같이 2분의 1 V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의 평균 속력도 2분의 1 V고 이걸 V라고 가정하면 이 구간까지 또 2분의 1 V가 되는 거, 평균 속력이. 이해 가요? 자, 다 왔어. 그럼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이동 평균 속력이 같은데 이동거리는 L하고 2L이야. 그치 얘들아? 그럼 시간의 비율은 몇이겠어?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T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는
ET가 걸린다는 거 알아야 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운동을 분석하면 이게 좀 분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 분석을 해줘야 돼. 그러면 얘들아 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면 다음 t 시간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운동이 되냐면 이렇게 운동을 했을 거예요. B가 다음 t 시간 후에는 A가 이 위치에 있을 거야. 속도 V로. 이거 이해가요? 봐봐. B가 t 시간 후에 여기 왔지. 그러니까 A도 여기에서 t 시간 후에 여기 올 거 아니야. 이해가니? 그러니 B는 t 시간 후에 아직 올라가고 있어요. 속도가 몇이 돼 있을까요? V에서 0 되는데 2t야 얘들아. 등가속도 운동에. 그러면 V에서 다음 t까지는 B가 2분의 1 V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리고 다음 t 시간 후에는 B가 정지가 되는 거야. 알았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t가 걸리잖아. 이해갔어요? 자, 봐. 호응을 해줘야지 내가 넘어갈 수가 있어야 돼. 호응이 없으면 못 넘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t 가는 거 동의했지? 동의했지?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오는데 t 걸리는 거 동의했지? 그럼 V에서 0 되는데 2t가 걸렸으니까 얘는 다음 t 시간 때는 2분의 1 V가 된단 말이야.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여기까지 인정? 인정이야. 이제 넘어가자.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게 뭐냐? A, B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 A의 속력은 하고 나오잖아. 그지? 우리는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다음 t 시간 후에 A가 여기 와 있단 말이야. 2분의 1 V로. t 시간 후에는 항상 A는 전 t 시간에 B 위치에 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AB의 가속도는 같답니다. 왜 같아요? 같은 빗면에 있으니 얘가 올라가는 가속도나 얘가 내려가는 가속도 같은 거 우리 어디에서 했었어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얘네 둘이 만날 때 VT 그래프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는 속도가 느려지고 하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를 이렇게 했었었어.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같은 빗면에서? 기억나지? 자,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야. 그럼 이게 딱 보고 4분의 1 V가 그냥 나오면 편한데 왜 4분의 1 V냐? 얘는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질 거고 얘는 올라가면 속도가 느려질 거야. 근데 항상 같은 높이에선 A, B가 속력이 무조건 같아야 돼. 왜? 같은 높이에서는 계속 속력이 같았단 말이에요. 그럼 부딪힐 때는 같은 높이겠지 얘들아. 그럼 얘가 속도가 증가하고 얘가 속도가 감소해서 같은 속력이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얘는 4분의 1 V 증가하고 얘는 4분의 1 V 감소해가지고 4분의 1 V에서 충돌한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 운동을 분석을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데 이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따라와줘야 돼.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푸는지 내가 보여줄게요. 왜 4분의 1 V가 나오는지 봐봐. 재밌어. 그럼 이것도 이걸 알아야 돼. 얘들아, 물리 역학에서 그 되게 중요한 암기해야 될 게 사실은 있어요. 교과과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좀 문제 많이 풀면 이런 감각 같은 거 나와야 되는데 봐봐. 정지 상태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은 이렇게 되거든.
지금 삼각형이 0에서 t까지는 1개, t에서 2t까지는 3개, 2t, 3t까지는 5개 이렇게 나오지. 같은 시간당 구간별 거리의 비율이 13579 이렇게 나간다고. 같은 시간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이해가요? 이거는 암기하자. 암기. 왜 이런 거 암기하면 편하냐면 봐봐. 우리 이런 건 사실 그때 언제냐? 3월달에 문제풀이 중점적으로 갈 때 알려주는데 미리 우리 이런 것들은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 알자. 봐봐. 어떤 애가 A에서 이쪽으로 속도가 증가했어. 근데 여기가 같은 시간 그 사진이 찍혔는데 2, 3, 4 이렇게 나가. 같은 시간 동안. 그러면 이건 구간별 거리가 1357이 안 나오지 얘들아. 그럼 이거 정지 아니야 무조건. 여기서 정지부터 출발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2cm면 여기 6cm가 나와야 돼 얘들아. 1357 이렇게 가야 되니까. 알았어? 살짝 요 문제에서 외우면 좀 편해야 되는 것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4분의 1을 선생님 어떻게 구하나요? 자, 봐봐. 우리는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t라는 거를 A가 L까지 L의 끝 지점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지금 가정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속도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돼. 정지 상태에서 A야 여기까지 오는데 t 시간이 V야. 그러면 이거 면적이 2분의 1 VT 값이 L이라는 기준이 있지. 2분의 1 VT가 L이지. T 곱하기 V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떻게 이제 할 거냐면 보세요. A가 이렇게 운동해. A는 이 면에서 V로 올라가서 정지가 될 겁니다. 이게 A예요. 자, A가 V일 때, A가 여기 도달했을 때, 여기 얘기하는 거야. A가 V일 때 B는 몇 V야? 2분의 1 V지 얘들아. B는 2분의 1 V인데 이렇게 운동하겠지. 같은 가속도로. 이해가니? 그러면 그거 기억나? 이거 기억하면 진짜 좋겠는데. 얘하고 얘가 만날 때 이거 사이의 거리는 내가 뭐라고 강조했냐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처음에 둘의 거리차라고 했었지. 이거 기억나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가 L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뭘까요? T가 돼요. T가. 즉 여기가 이쯤이 T야. 여기가 T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몇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게 2L의 4분의 3이니까 몇이냐? 2L의 4분의 3이니까 4분의 6L이라는 걸 알아야 돼. 왜 이렇게 되냐면 봐봐. VT 그래프를 이거를 거꾸로 그려볼게요. V 정지야. 근데 여기가 T야. 여기가 2T야. 그러면 봐봐. 이 전체 면적이 2L이라고 하면 T 시간 동안은 전체 면적의 4분의 3을 가겠지. 4분의 3. 그러니까 B는 여기에서 T 시간 동안 2L 구간에 4분의 3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L의 4분의 3을 넣으셔야 돼. 4분의 6L이겠지? 처음 거리가 4분의 6L 차이가 돼. 그래서 이거 면적이 4분의 6L이 되는 시간을 구해주면 되는데 기준이 되는 게 뭐였어요? 2분의 1 VT가 L이라고 나왔지 얘들아. 그러면 4분의 6L인 2분의 3L은 요 평행사변형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1 V란 말이야. 2분의 1 V 밑변. 2분의 1 V에 시간
t1을 곱한 값이 2분의 3 L이 돼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도달 둘이 만나는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몇이겠어요? 2분의 3, 4분의 3, 맞지?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고. 그럼 t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구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음 4분의 1t에서 만난다, 2분의 1t에서 만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때 얘하고 얘의 가속도 값이 같으니까 4분의 1L이라고, 4분의 1 V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어떤 게 더 편해? 이게 더 편해. 그냥 얘하고 얘가 가속도가 같다, 얘 속도가 느려지는 거하고 얘가 속도가 빨라지는 게 갖고 같은 높이에서 속력이 같아야 된다, 이걸로 찾아주는 거 훨씬 더 편해요.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으로 찾아주는 거. 알겠니 얘들? 그래서 요게 아마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일 거예요. 이게 20번 문제가 아마 출제가 됐고, 그 역학적 에너지하고 물체 운동을 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니 얘들아? 자, 그 다음 숙제에서 이제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여기에 있는 문제 20번부터 문제 풀이를 할게요. 얘들아, 우리가 1월 1일 날 처음 봤지? 1월 1일 날 처음 봤는데, 내가 아직도 기억나거든? 12월 1월 1일 날 보통 뭐 많이 하냐 얘들아. 새해부터는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 좀 해야 되겠다 해서 PT를 끊었어야 돼. PT를 1월 1일 날, 1월 2일 날 했구나. 그때 몸무게 재잖아. PT를 딱 끊고 20회를 끊었거든. 한 번도 안 갔어야 됐다지. 한 번도 안 갔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이번 주에 갔어. 9kg 같은 거야. 9kg. 얘 모르겠지. 그때 처음 봤을 때보다 선생님 9kg가 있었어. 9kg. 거기 기록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알아? 대체 몸에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래. 일주일에 3번씩 가기로 했는데 나 죽었어 아니지. 혹시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도 바쁘시지만 운동을 따로 시간을 빼서 하십니까? 하는 사람? 따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헬스장 말고 그냥 뭐 걷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산소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 흔들어 봐봐. 그래? 와 대단하다. 해. 하면 좋아 진짜. 런닝해? 테니스 뭐해? 농구? 뭐해?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유산소해? 아니면 근력 운동해? 나는 니들 마음을 알아. 얘들아, 니들은 되게 지금 젊고 나는 늙어가지고 우리가 뭐가 틀려? 기초 대사량이 틀리잖아. 나도 그거 충분히 아는데, 야 나이가 먹고 운동을 안 하면 한번 실험상 3월달까지 안 해볼까? 그러면 과학적으로 9kg가 더 찌는지. 한 달에 9kg씩 해서. 그리고 한번 해볼까? 근데 내가 되게 운동이 가성비가 안 좋은 몸이어가지고 살을 찌나 살을 빼나 별로 우리 엄마도 몰라봐. 내가 9kg가 쪘는지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되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볼까 진짜? 운동을 또 안 해보고. 얘 그 머리 자를 때 미용실 가서 자르지. 자, 여학생 여러분들, 남자가 잘라요, 여자가 잘라요? 남자가 자른다. 손 들어봐. 여자가 자른다. 손 들어봐. 자, 남자가 잘라, 여자가 잘라. 남자 손 들어. 여자 손 들어. 그래? 나는 미용실 가면 여자한테 절대 안 자르거든. PT를 받더라도 여자한테, 여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자르면 자꾸 뭘 물어봐. 어떻게 잘라내야 되냐고. 그게 너무 그래가지고 PT 할 때도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라 말을 많이 걸면 되게 부끄러워가지고 잘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PT 할 때 이번에 남자 선생님이거든? 아 남자가 지랄을 하대 손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다음에는 혼내는 거야 나보다 어린 선생님이. 슬펐어. 자, 20번 운동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들. 20번. 응. 키로지. M, EM. 정지에 있는 물체 A로 C1로 연결해서 정지에 있는 물체 3mg 잡아당김. A, B 등가스도 오도하고 A의 높이가 H일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H만큼 잡아당겼어요. 운동 에너지는 A가 B의 2배이다. 이거 안 나왔구나 질량이. 자 보세요. 얘가 질량이 M일 때 얘가 질량이 2M이라는 거를 뭘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어차피 얘하고 얘는 속력이 같을 때니 운동 에너지가 질량에 비례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운동 에너지 차이가 A가 B의 2배라고 했으니 B의 질량이 M이면 A의 질량은 2M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얘네한테 작용하는 A한테 작용한 중력이 2mg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해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A의 높이가 H일 때 B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2mg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구할까 이거? 지금 A의 높이가 H일 때 B의 운동 에너지 뭐지 B의? 그럼 이렇게 구하자. B의 R자임이한 일은 뭐랑 같아요?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랑 같겠죠. 그죠? 그럼 이제 R자임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R자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속도를 알아야 돼. 총 질량은 3m. R자임은 3mg에서 2mg 빼줘야 되지 얘들아. 3mg에서 2mg를 빼주면 합력 R자임이 나오니 mg. 그래서 가속도가 몇이 나요? 3분의 1g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B의 R자임이 아니라 B의 R자 힘 곱하기 거리. B의 R자임은 자기 질량 m에다가 자기 가속도 3분의 1g를 곱하니까 3분의 1 mg가 되겠습니다. 이동 거리는 h죠. 그래서 A의 높이가 h일 때 B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1 mg이다. 1 mg h다. 니은 틀렸죠. 그죠? 그다음 디귿 A의 높이가 h가 될 때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3배이다.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이게 지금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나왔지. 3분의 1 mg 이렇게 나왔지 얘들아. 그러니 A의 높이가 증가량이 몇이겠어요? H가 H만큼 올라갔으니까 2mg 높이 H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6배라고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왜냐면 2m짜리가 높이 H까지 올라갔으니까 2mg H 증가했으니까요. 그게 20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21번.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P 위치에서 용량 보존.
그거 물어보는 거 맞지? 그냥 이거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나왔어요. 얘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 얘가 2kg 높이 3 50 60이네.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해주니까 66에 36 96줄이네. 그럼 역학적 에너지 96줄이죠. 그럼 여기서도 96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96줄이 나와야 되는데 2분의 1 m v의 제곱이니까 루트 96이 속력이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96줄이 나와야 되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v의 제곱으로 나왔는데 v 값이 2니까 4를 계산해주면 이게 4줄이겠네. 이게 4가 나오니까 이게 92가 나오는 높이를 구해주면 되겠지 얘들아.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3번 23번은 얘들아 뭐라고 나왔냐? 가만히 넣었더니 등가스도도에서 Q점을 지난다. 여기 피부 크네요. 왜 내가 얼마나 보자.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한다. 이거는 쉬워요. 왜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냐?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커지고 속력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도 커지니까 역학적 에너지 증가한다고 해도 되지만 실력이 좀 우리가 실력을 키우려면 얘가 위쪽으로 운동하는데 외력인 장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해요? 위로 작용하니까 운동 방향과 장력의 방향이 같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증가한다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얘들아 B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해 감소해? 이쪽 장력보다 이거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지만 이쪽 장력이 더 크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이거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보다 크니까 역학적 에너지 증가. 얘는 위로 내려오는데 장력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지 얘들아. 그럼 역학적 에너지 감소. 그래서 기억해보 니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이다. 자, 그러면 이동 거리를 우리 S라고 합시다. S. 누구하고 누구야? A하고 B 비교하는 거지. 그럼 얘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몇이겠니? mg. S라고 해주는 게 이게 뭐가 돼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근데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어떻게 구할까? 아까 전처럼 이거 장력을 다 구해버리는 거야. 그 장력 구하면 뭐 알 수 있어요? 아니 가속도를 구해줘서 A R자임을 구해서 R자임이 한 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이거 가속도 몇이니 얘들아? 총 질량 몇 M이에요? 4M. 근데 mg A의 중력의 방향과 C의 중력의 방향이 반대니까 합력은 EMG에서 mg 뺀 값이겠죠. 그래서 가속도 값이 4분의 1이 주죠. 그러면 얘는 R자임이 몇이에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해주면 4분의 1mg겠죠. 거기에다가 이동거리가 뭐예요? S겠죠. 어이구야. 그래서 R자임이 한 일이 몇입니까? 4분의 1mgs가 되니까 mgs하고 4분의 1mgs는 4배 차이가 나는 거죠 얘들아.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값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4배입니다. 디귿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의 6분의 5배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질문 어떻게 구하는 게 나아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뭐랑 같다고 했어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알짜임이 한이랑과 같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그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여기서 뭐랑 같아야 돼? 외력이 한이라고 똑같아야 되죠. 여기서 외력이 뭡니까? 장력입니다, 여러분들. 장력. 이해 가니 얘들아? 그래서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A의 장력이 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C의 장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구해주면 돼요? 장력이 몇 mg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속도 구했지 얘들아? 4분의 1지구. 불러. 이거 장력 몇이야? T1. 맞아. 4분의. 얘가 R'임이. R'점이 4분의 1mg잖아. 아래로 mg 있어. 장력이 몇이어야 돼? 4분의 5. 위로 R자임이 4분의 1mg가 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장력 몇이야? 4분의 1mg. 그럼 얘기해줘.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A의 4분의 5지.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4분의 5mg에다 곱하기 S한 값이겠지 얘들아. 맞죠? 자, 얘는 R자임이 어느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니까 2분의 1mg지. R자임이. 그죠? 아래로 2분의 4 있으니까 위로 얼마큼 있어야 돼? 2분의 3mg 있어야 되겠지 여기 장력. 이해가니? 그럼 4분의 6mg 곱하기 S값이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잖아. 그래서 뭐하고 뭐 비교해주면 돼? 4분의 5mgs와 4분의 6mgs 몇 배 차이냐? 또 물어보는 게 뭐예요? 디귿 보기가 되겠습니다. 알았니? 그 다음 24번. 그림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x0만큼 압축되어 있던 게 왔어. 축도 V. 그래서 여기 압축시켰어. 여기 2K래. K고 2K. 속력 V. 이거는 그냥 간단해 얘들아.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근데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뭐만 있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만 있지, 얘들아. 여기서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만 있지. 그러니 여기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하고 여기서 운동 에너지하고 여기서 뭐가 같아야 돼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다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x 제로의 제곱. 여기서 운동 에너지 값은 2분의 1 mv의 제곱. 첫 번째 속력 V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하고 이거 같다라고 해주면 V에 의해서 정리가 되겠지 얘들아. 루트 n분의 k 한 다음에 x 이렇게 나오는데 속력 V 값이. 그 다음 또 여기는 뭐라고 할까야 돼? 2분의 1 상수가 2k에 여기 압축된 길이를 x1이라고 하면 x1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하고도 같아야 되겠지. 그럼 또 x1의 1은 하고 이제 정리가 되겠지 얘들아. 이거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거 같다라고 해주면 x가 나오는 거니까.
34번을 씹으면 안 되지? 이거만 있어. 자, 31번 하면 되지, 얘들아. 31번. 얘들아, 지금 막 그 알짜임이 아니라고 막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그 외력이 아닌 이런 것들 좀 감이 와? 어떨 때는 그 외력이 아니라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구하는지, 어떨 때는 이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알짜임이 아닌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 똑같은 문제가 31번 문제 아니야. 31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가나가 줄로 연결되어 정지했던 두물체 AB가 전동기 100N의 힘으로 당겨 연직 방향을 이동시켰는데 가나에서 2m만큼 당기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를 각각 2원 2투라고 했을 때라고 나왔지 얘들아. 그러면 뭐로 해주면 돼? 운동 에너지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알짜임이한 일로 비교해주면 되는 거야. 알짜임이한 일. 이해가? 그럼 운동 에너지 증가량 값이 나오잖아. 질문이요? 질문하겠습니다. B의 알짜임은 몇입니까? B의 알짜임은 B의 가속도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지 얘들아. 가속도는 총 질량은 5kg고 알짜임은 하나로 봤을 때 100하고 50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장력 쪽이 100이고 2kg, 3kg 중력은 50이니까 알짜임은 50이지 얘들아. 5kg짜리가 알짜임 50N 받았어. 가속도 몇이야? 10이지. 가속도 10이니 B의 알짜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하니까 B의 알짜임은 30 되겠지 얘들아. B의 알짜임 30에다가 이동거리 몇이야? 2지. 그러니까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60이겠죠. 이해가요? 내가 전혀 칠판에다가 안 푸는 이유가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머리로 할 수 있어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나 봐봐. 나는 가속도가 며칠이게? B쪽은 중력이 30이야. A쪽은 100하고 20을 더해서 120이야. 그럼 120에서 30 빼줘야 될 거 아니야. 한 덩어리를 봤을 때. 그럼 알짜임이 한 덩어리를 봤을 때 90이지. 5kg짜리지. 5분의 90하면 몇이야? 가속도가 18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가속도가 18이라는 좋은 숫자가 나왔으니 3kg짜리 알짜임은 몇이에요? 18 곱하기 3하면 몇이야? 54지. 48할 뻔했어. 54지. 거기 곱하기 2 해주면 뭐 나오는 거야? 알짜임이 한 일 나오겠지? 그거 비교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 값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 너는 칠판에 안 푸는 이유가 우리가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33번. 이거 말로 할까? 나 문제 좀 읽고 빨라졌다가 오케이 이게 F2 이거 유사한 것 같아 지금 운동 에너지가 나왔어 Y축에 그럼 F가 지금 F1하고 F2가 이 물체의 알짜 힘이게 안 알짜 힘이게 뭔 소리야 하여튼 이거 F1 마찰이 있어 없어? 마찰이 없어. 마찰이 없다는 얘기는 F1, F2가 뭐라는 얘기야? 외력이자 알짜 힘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알짜 힘이 아니는 뭐랑 같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같다. 그러니 이것도 그냥 말로 한번 해볼게요. 물체가 0에서 4일까지 운동한 동안 크기가 F1인 힘이 물체의 한 일은 F2인 힘이 물체의 한 일의 2배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왜 맞게? 맞아. 왜? F1이 한 일은 0에서 4E까지 갔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4E이기 때문에 F1이 한 일은 4E야. 얘가 F1이 한 일은 몇이라고요? 얘가 알짜임이기 때문에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라. 운동 에너지는 0에서 4E로 변했으니까 F1이 한 일은 4E. 맞죠? 그러니까 F2가 한 일은 몇 E야? 4E에서 2E까지 갔어. 몇 E야? 2E가 되겠지 얘들아. 4E에서 2E로 변했으니까. 그래서
2배이다. 이거 맞죠, 여러분들? 근데 R자임이란 일은 R자임 곱하기 거리인데 거리가 2L로 같아. 2L로 같아. 0에서 2L, 2L에서 4L이니까. 그러니까 F1이 F2보다 2배 커야지. 맞지? R자임 곱하기 거리인데 R자임이란 일이 2배 차이가 나는데 거리가 같으니 R자임 2배 커야 된다고.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야. 알았니? 디귿은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하냐? 속력의 비가 몇 대 몇인지만 알면 돼.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야?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그러면 운동에너지가 4, 2하고 운동에너지가 2, 2의 속력의 비율은 운동에너지가 2배 차이니까 속력은 루트 2배가 더 큰 거라고. 운동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2일 때 2일 때 2일 때 속력이 V면 4, 2는 루트 2V일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운동에너지가 2배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질량은 같으니까 루트 2배가 맞지. 절대 귀찮아서 이렇게 한 거야. 34번은 질문을 안 했잖아.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걸 물어볼 거야. 34번에 니은.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나는 너희들 너무 궁금해서. 기억이 틀렸고 디귿이 틀려서 니은이라고 한 거야 혹시? 잘 기억을 해봐 얘들아. 난 이거 어떻게 풀었을까? 요거하고 쉴 거니까 여기서 만족스러운 대답이 나오면 상당히 행복할 것 같아. 지금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매달아놔서 빨라지다가 툭 하고 끊어지면 P점을 통과함부터 A, B하고 C는 빨라지겠니? 느려지겠니? 끊기기 전까지는 빨라지지. 그럼 끊긴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느려지는 거 이해가? 즉 P에서 Q까지 가는데 C는 느려진다고 올라가면서. 그죠? 그죠? 근데 왜 C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냐고. 느려지는데 운동 에너지 감소할 거 아니야. C는 올라가면서. 그지? 올라가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할 거 아니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값이 C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보다 크다는 얘기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내가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얘들아, 느려지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위로 운동하지, 얘들아. 위로 운동하는데 느려지는데 외력, 장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해? 위로 작용하니까 C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가 돼야 되는 거야. 그거 물어보려고. 느려진다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나 역학적 에너지 감소가 느려지고 빨라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운동 방향과 외력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해요. C의 장력이 위쪽으로 작용하지 얘들아. 올라가면서 느려지도록 그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장력이 한 일만큼. 아시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35번부터 풀게.